네, 여러분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바른 한자의 김정환입니다. 여러분 한자 공부를 통해서 언어 생활의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효도. 효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무릅쓸 못자네요. 무릅쓸 못자. 자, 태양이 강한데 눈으로 그것을 무릅쓰고 보았다. 그래서 무릅쓸 못자 되겠습니다. 무릅쓸 못자요. 무릅쓸 못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사람이 말과 말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험한 언덕으로 갔다. 그래서 모험 되겠습니다. 모험. 자, 험한 것을 무릅쓰는 건 모험이죠. 그렇습니다. 자, 못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머리두자가 들어간다면, 콩만한 머리두자 들어간다면 모두라고 하면 글의 첫머리에 쓰는 글을 모두라고 합니다. 자, 모자 못자입니다. 자,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무릅쓰고 보고 있는데 참다 못해 수건으로 모자를 만들어 썼다. 그래서 모자 못자입니다. 모자 못자. 모자는 뒤에 아들 자자가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모자가 되는 겁니다. 모자 되죠. 그래서 앞에다가 여러분들 자, 사방이 언덕이로 막혔다. 그 다음에 자, 집안의 우물이 자, 어니까 차다, 차란자죠. 그 다음에 모자 못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자, 방한모자 되겠네요. 방한모. 자,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모 되겠습니다. 업슬막자입니다. 업슬막자. 자, 해가 크게 뜨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풀이 없다. 그래서 자, 업슬막자입니다. 업슬막자. 업슬막자 뒤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자,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논했다 해서 논할 논자죠. 그래서 막론한다 그러면 논할 것이 없다. 그래서 막론이 되는 거죠. 자, 이 막자 뒤에 여러분들 자, 큰 대자 들어간다. 막대하다. 그러면 큰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 큰 것이 이거보다 큰 것이 없다. 보다 큰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막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자, 어진 사람과 어울린 거 심하다. 심하심자. 막심하다. 이거보다 심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덤묘자입니다. 무덤묘자. 자, 해가 뜨니까 풀이 크죠. 풀이 없죠. 해가 크니까 풀이 없어서 찾아간 땅은 바로 무덤이다. 걱정돼서 찾아간 땅은 무덤이다. 풀이 없을까봐 무덤 찾아갔죠. 뒤에다 여러분들 자, 한자의 밭에서 일하는 1000명의 사람들이 세운 돌로 만든 비석이다. 그래서 묘비 되겠습니다. 묘비 됩니다. 다음엔 장막막자입니다. 장막막자. 자, 해가 크니까 풀이 또 없죠. 해가 크니까 풀이 없는 곳에 자신도 해를 좀 피해야겠기에 수건으로 장막을 만들었다. 그래서 장막막자입니다. 장막막자. 장막막자 뒤에다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문과 문 사이에 해가 비친다. 그래서 사이간자, 막간 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자, 어떤 연극이 시작할 때 막이 내려지고 막이 올라가는 그 사이를 막간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보통 상황에서도 쓰죠. 막간 사이에서 쓰는 막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넓을 막자입니다. 자, 해가 커서 풀이 없으니까 말이죠. 해가 커서 풀이 없으니까 물을 넓게 뿌렸다. 그래서 넓을 막자입니다. 물을 넓게 뿌렸다. 넓을 막자. 그렇게 되겠네요. 앞에다 여러분들 자, 풀을 찾아서 가끈을 대신할 풀을 찾아가려니까 마음이 아득하다. 그래서 아득할 막자죠. 아득할 망자죠. 그래서 막막하다. 자, 50회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아득하고 넓다. 막막하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들어가도 막막하다. 자, 아득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앞에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글자죠. 자, 젊은 사람들을 뽑아놓으니까 물 옆에 있는 모래와 같다. 그래서 모래사자. 그래서 사막 되겠습니다. 사막. 자, 다음은 저물못자 들어갈게요. 자, 해가 커서 풀이 없는 곳에도 자, 어떻게? 해는 저물겠죠? 그래서 해가 밑에 들어갔으니까 저물못자입니다. 해가 밑에 들어갔으니까 저물못자 되겠습니다. 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자, 해가 강하고 달까지 떠 있으니까 아침이다. 석삼자 그리고 뒤에 넉사자 들어가면 자, 조삼모사 되겠죠? 원숭이에게 아침엔 3개, 오후엔 4개 주는 조삼모사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꺼풀막자입니다. 꺼풀막자. 눈꺼풀. 막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해가 크니까 풀이 없는데 자, 몸 중에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이 들었다. 그래서 꺼풀막자입니다. 꺼풀막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말이죠. 자, 가끈을 찾아서 멀리까지 갔는데 자, 그물로 대신했다 해서 그물망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망막 되겠습니다. 망막, 눈의 망막. 그리고 뿔각자가 들어가면 뭐냐? 각막 되겠죠. 각막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꾀모자입니다. 꾀모자. 자, 해가 크니 풀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풀이 있을까? 말로 한번 꿰본다. 그래서 꾀모자 되겠습니다. 풀을 생기기 위해서 꾀를 부려본다. 꾀모자 될게요.
자, 뭐로 발음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나 막으로 발음되는 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릴 모자입니다. 그릴 모자. 그리워하는 거죠. 자, 해가 크니까 풀이 없는 곳에서 자, 부모님 요 자리에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워한다. 그래서 그릴 모자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리워한다. 그릴 모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자, 절구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무기로 무너뜨린다. 무너질 회자, 헐 회자죠. 그래서 회모라고 하면 몸을 상해가면서 훼손시켜가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을 회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비슷한 글자. 자, 말과 말이 이어진 사람을 다른 자, 쫓아간다. 쫓을 추자죠. 그래서 추모가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것 추모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햇살이 강한데도 눈으로 무릅쓰고 보았다. 무릅쓸 모자죠. 자, 다음에 햇살이 강한데 눈으로 무릅쓰고 보다가 참다 못해서 수건으로 모자를 만들었다. 모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가 크니 풀이 없다. 없을 막자. 자, 다음은 자, 해가 크니 풀이 없어서 간 곳은 땅 중에 무덤이다. 그래서 무덤 묘자 됩니다. 다음은 해가 커서 풀이 없으니까 나도 몸을 좀 피해야겠다. 수건으로 장막을 친다. 장막 막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그래서 풀이 없으니까 물을 넓게 뿌린다 해서 넓을 막자. 다음은 자, 그래서 풀이 없는 곳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강한데 해가 밑으로 또 들어가니까 이것은 저물때다 해서 저물 모자죠. 그렇습니다. 자, 풀이 없는데도 내 몸 중에 눈꺼풀은 무거워서 잠이 든다. 꺼풀 막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풀이 없는 곳에서 풀이 나게 하게끔 위한 말로 꾀를 부려본다. 꾀모자 되겠네요. 자, 다음은 자, 풀이 없으니까 자,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그릴 모자까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죠? 보겠습니다. 자, 햇빛이 커서 풀이 없는 곳에서 풀을 심으니까 나무를 본뜬 것이 나왔다. 그래서 본뜰 모자입니다. 나무를 본뜬 모양이 나왔다. 본뜰 모자 되겠네요. 본뜰 모자 뒤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날마다 입으로 노래를 부른다. 불을 창자 그러면은 모창, 목소리 비슷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모창이 되겠네요. 다음은 여러분 배우셨던 거죠? 자, 자, 사방에 공부할 것을 놓아두는데 사람이 하는 것을 본뜬다. 본뜰 방자죠? 그래서 모방 되겠습니다. 모방, 본뜨는 것. 모을 모자입니다. 자, 해가 커서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서 모은다. 그래서 모을 모자입니다. 힘써서 모은다. 모을 모자. 그래서 뒤에다가 세금자 들어가면 돈 모으는 것 모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병자가 들어가면 모병 되겠습니다. 징병의 반대 모병 되겠네요. 다음은 1만 만자입니다. 1만 만자. 자, 이 풀이 밭을 이루어서 말이죠. 밭을 이루어서 작게 멀리까지 1만 개나 이어져 있다. 그래서 1만 만자입니다. 1만 만자 되겠네요. 1만 만자 사자성 한번 해볼게요. 자, 몸과 몸이 만난 벗이 타고 다니는 새는 뭐다? 이상한 글씨가 나왔네요. 자, 다시. 자, 없던 일을 하고 몸과 몸이 만나서 타고 다니는 새는 자, 붕새죠? 붕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말로 북방의 사람들이 정한 배의 한도 그 다음에 1만 만자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리자 들어가면은 자, 붕정만리, 붕새가 가는 과정 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앞으로 가야 할 창창한 앞날을 자, 붕정만리라고 합니다. 이거 저도 이런 어려운 거 안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붕정만리입니다. 자, 힘쓸 여자입니다. 힘쓸 여자. 자, 집을 짓고 자, 1만 개가 되는 것을 자, 힘써 뽑았다. 힘써서 일했다. 그래서 힘쓸 여자입니다. 힘쓸 여자. 자, 그래서 앞에다가 장자 붙으면 장려상 되겠고요. 그리고 격자 붙으면 격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숫돌 여자 되겠네요. 숫돌 여자. 자, 숫돌 여자 집을 짓고 이제 1만 개가 되는 것을 자, 힘써서 처리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자, 정리하기, 다듬기 위해 칼을 숫돌에 갈았다. 숫돌은 칼 가는 갈을 숫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 들어가서 숫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숫돌 여자. 자, 요 모양 들어가면 여자로 발음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이 없었는데 말이죠. 풀이 없었는데 나무를 본뜬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본뜰 못자. 자, 다음은 자, 풀이 없어서 자, 힘써서 모았다. 모을 못자. 다음은 자, 풀이 밭을 이루어 작게 1만 개가 생겼다. 1만 만자 되겠네요. 다음은 풀이 작게 모여서 1만 개가 된 것을 집을 만들어 놓고서 힘을 썼다. 그래서 힘쓸 여자. 다음은 집을 만들어서 1만 개를 뽑아서 자, 다듬기 위해서 돌에다가 숫돌에다가 칼을 갈았다. 그래서 숫돌 여자까지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책상에 흠집이 난 이야기 볼게요. 무릇범자입니다. 자, 사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책상에 이렇게 흠집이 나기 마련이죠. 무릇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무릇범자입니다. 무릇 책상에는 흠집이 나기 마련이다. 무릇범자 되겠네요. 그래서 무릇범자 평범한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벌려놓은 것을 사람이 보도록 법식으로 해놨다 그래서 법식 내자죠. 그래서 범례 되겠습니다.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범례 되겠습니다. 자, 앞에다가 여러분 부수죠. 안일 비자 들어간다면은 비범하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잘생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넓을 범자 들어갈게요. 자, 무릇 책상에 흠집이 나기 마련인데 거기에다가 물이 들어가면은 자, 상처 부위가 넓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넓을 범자 되겠네요. 자, 물이 들어가니까 썩어서 넓어지겠죠. 그래서 넓을 범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쌓을 축자입니다. 쌓을 축자. 자, 대나무로 만든 자, 대나무로 만들어낸 책상을 대나무로 만든 책상이 흠집이 나니까 나무를 그 위에다 쌓아준다. 그래서 쌓을 축자입니다. 흠집이 난 곳에 자, 나무를 이렇게 메꾸어 넣는 거죠. 쌓아 놓는 겁니다. 합판 같은 것을. 그래서 쌓을 축자입니다. 쌓을 축자. 앞에다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나무와 서 있다가 도끼로 자르니까 자, 새로운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죠. 그래서 신축 건물.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다음 앞에다가 자, 먼 곳에 있는 두 번째 땅에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 나무를 얽었다 해서 얼굴 구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축 되겠습니다. 구축. 자, 다음은 깊을 심자입니다. 깊을 심자. 자, 나무의 구멍. 자, 이 구멍은 위에 점이 없습니다. 나무의 구멍에 물이 들어가니까 상처가 깊어진다. 그래서 깊을 심자입니다. 자, 물이 들어가니까 상처가 깊어진다. 깊을 심자 되겠네요. 자, 그래서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귀로 손으로 모으는 것은 달려가라는 뜻이다. 뜻이자. 그래서 심취한다. 그런 거죠. 깊은 뜻을 가지고 심취한다. 자, 다음은 한 개 더 해볼게요. 심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산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극할유자도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골곡자 들어가네요. 심산유곡이라고 하면은 깊고 깊은 아름다운 산을 심산유곡이라고 합니다. 자, 차절탐자. 차절탐자는 자, 나무의 구멍을 어떻게 손으로 찾는다. 그래서 찾을 탐자입니다. 찾을 탐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 위에 점은 없다는 거. 그래서 찾을 탐자 되겠습니다. 찾을 탐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사방의 말을 찾는다. 찾을 방자죠. 그래서 탐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다가 여러분들 나무 밑에도 조사한다. 또 조사한다. 조사를 사자죠. 그래서 탐사 되겠습니다. 탐사. 자, 복습할게요. 책상에는 무릇 상처가 나기 마련이다. 무릇 범자. 다음은 자, 책상에 상처가 무릇 나기 마련인데 물이 들어가면은 상처가 넓어진다. 넓을 범자. 다음은 대나무로 만든 책상에 흠집이 나니까 나무로 쌓아준다. 그래서 쌓을 축자 되겠습니다. 쌓을 축자. 다음은 자, 구멍이 난 나무에 물이 들어가면은 상처가 깊어진다. 썩으니까 깊어진다. 깊을 심자 되겠습니다. 심자. 자, 다음은 자, 구멍이 난 나무를 손으로 더듬더듬 찾아본다. 그래서 찾을 탐자 됐네요.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바로 들어갈게요. 보겠습니다. 5자, 6자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반반자부터 들어갈게요. 자, 딱 반이죠. 50%. 자, 8개를 2개로 나누니까 반이죠. 4개입니다. 반입니다. 그래서 반반. 8개를 2개로 나누었다. 반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죠. 반도 되겠죠. 반도. 자,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손님들의 머리 위에 있던 이마에 있던 땀이다. 그래서 이마액자죠. 반액이라고 하면 50%의 금액이죠. 반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짝반자입니다. 짝반자. 자,
자, 8개를 2개씩 반반 나눈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우리 짝이다. 더 줄 법도 안 돼. 딱 반으로 나눴네요. 나쁜 짝이네요. 그래서 짝반자 되겠습니다. 짝반자. 반자 뒤 여러분들 세 사람이 하늘을 보고 아래였다. 그래서 아래를 주자죠. 반주라고 하면 노래 함께 깔리는 노래 반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어려운 글자. 자, 왼쪽에서 달이 뜨는 수나라에 가서 따랐다. 그래서 따를 숫자죠. 그래서 수반 된다. 수반, 어떤 것에서 따라오는 것을 수반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판단할 판자입니다. 판단할 판자. 자, 8개를 2개로 나누는 것은 칼로 하는 것이 좋겠어. 그렇게 판단했다. 그래서 판단할 판자입니다. 자, 이것은 반자고 이것은 판자고 자,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판입니다. 자, 판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비수를 꺼내서 작게 도끼처럼 끊었다 해서 끊을 단자죠. 끊을 단자. 그래서 판단하다 되겠습니다. 판단하다. 자, 다음은 돌아올 반자입니다. 돌아올 반자. 자, 집에 손에 들고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올 반자입니다. 자, 집으로 손에 들고 돌아온다. 뭐를? 자, 반으로 나눈 것을 손으로 들고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올 반자 되겠습니다. 돌아올 반자. 돌아올 반자 뒤 여러분들. 자, 풀을 먹는 양이 한마디 하니까 대답한다. 대답할 대자죠. 그래서 나는 반대요 할 때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천천히 법을 어긋난다. 그래서 어긋날 위자죠. 그래서 위반 되겠습니다. 위반. 이거 안 튀어나오는 거. 위반 되겠습니다. 위반. 자, 다음은 배반할 반자입니다. 배반할 반자. 저는 여러분들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반할 반자. 8개를 2개로 나누었는데 자, 집에 돌아보니까 약간 배반당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배반할 반자입니다. 이 짝꿍이 반틈 준다 그래놓고 한 40%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반감을 느낀다. 그래서 배반할 반자입니다. 배반할 반자. 배반할 반자 뒤에 여러분들 수리를 돕고 있는 누구? 군사다. 그래서 반군 되겠습니다. 반군, 혁명을 일으키는 반군 되겠습니다. 앞에다가 자, 북쪽에서 빗을 찔렀는데 그것은 몸중의 등이다. 등배자죠. 그래서 이것은 배반 되겠습니다. 배반.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8개를 2개로 나누니까 반이다. 반반자 되겠습니다. 자, 8개를 2개로 나눈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우리 짝이다. 그래서 짝반자. 자, 8개를 2개로 나눈 사람이 칼로 나눈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판단할 판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으로 손으로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해서 돌아올 반자. 자, 다음은 자, 8개를 2개로 나누었는데 집에 손으로 들고 들어와 보니까 배반당한 기분이다. 배반할 반자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다음 한자 들어갈게요. 네, 같은 이야기 이어지는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자. 자, 돌아올 반자가 다 들어가는데 다 판 아니면 반자로 발음이 된다. 반 아니면 판자로 발음이 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돌이킬 반자. 자,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일단. 자,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얘는 안 써지네. 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천천히 오던 길을 돌이켜본다. 그래서 돌이킬 반자입니다. 돌이킬 반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돌이킬 반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멀리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실을 안으로 들였다 해서 들일납자죠. 그래서 반납 되겠습니다. 반납. 그리고 자, 그물 같은 모자를 쓰고 말하는 옷 입은 사람이 멀리서 돌아왔다. 돌아올 환자죠. 그래서 반환 되겠습니다. 반환. 자, 이 돌이킬 반자는 어떤 특정 물건이 갔다 오는 것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이 돌이킬 반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그런 것으로 또 앞에 배웠던 돌아올 반자를 좀 구분 지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밥반자입니다. 자, 집에 손으로 집에 들고 와서 돌아와서 자, 밥을 지었다. 그래서 밥반자입니다. 밥반자. 자, 밥이 들어가고요. 뜻이 되죠. 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밥반자 되겠습니다. 밥반자. 자, 그래서 앞에다 여러분 차 다자 들어가죠. 차 다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반, 그다음에 일사자 들어가죠. 다반사라고 하면은 자, 차와 밥을 먹는 것처럼 늘 있는 일, 그걸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언덕판자입니다. 언덕판자. 언덕판자는 자, 집에 손에 들고 집에 돌아와서
자, 언덕에 가본다. 그래서 언덕 판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언덕이 뜻이 되니까 부사가 되고요. 이것이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판 되겠습니다. 언덕판. 자, 밥반이랑 비슷하죠? 언덕판입니다. 자, 여기에 대자 들어가서 대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본에 있는 도시 오사카의 한문식 발음이죠. 대판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목판자 보게요. 판목판자. 자, 집에 손을 들고 돌아와서 자, 조각 같은 판목을 찾았다. 판목은 무엇이냐? 판목이라는 것은 두께가 6cm 이상, 너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이 되는 제목. 그러니까 목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재. 그냥 목재, 좋은 목재를 판목이라고 하는 거죠. 판목입니다. 목재. 그래서 판목판자입니다. 판목판자. 그래서 앞에다가 여러분들 날출자 들어가면은 출판, 책을 펴내는 거 출판이라고 하죠. 출판 되겠습니다. 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붓으로다가 자, 밭을 한 해 끄니까 그림과 같아. 그림 하자죠? 그림 하자에서 판화 되겠습니다. 판화. 판화. 자, 이것은 널판자입니다. 널판자. 자, 판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손으로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 나무로 만든 널이다. 그래서 널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자, 간판 요렇게 되는 거죠. 간판. 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널판지가 간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판목판자와 널판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 자, 여기 널판자 뒤에 세개각자 들어가면 판각이 되는 거죠. 판각 되는 겁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것도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재료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약간 완성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구분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판화는 자, 완성품은 그림이죠. 이것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판각은 그거 자체가 예술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팔판자입니다. 자, 집에 손으로 들고 와서 자, 제물로 판다. 그래서 팔판자 되겠습니다. 팔판자. 그래서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람을 재촉한다. 사람을 재촉한다. 재촉할 촉자죠. 그래서 판촉 되겠습니다. 판촉. 자, 사라고 사람 재촉하는 것 판촉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습할게요. 자, 손에 집으로 들고 와서 천천히 돌이켜본다. 돌이킬 반자 되겠습니다. 자, 손에 들고 돌아와서 밥을 해짓는다. 밥반자 되겠네요. 자, 다음은 자, 손으로 들고 돌아와서 언덕에 가본다. 언덕판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으로 들고 돌아와서 자, 조각이죠. 조각 부수입니다. 조각과 같은 판목을 발견했다. 판목판자 될게요. 다음은 집으로 손을 들고 들어와서 자, 나무로 만든 널이다. 그래서 널판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으로 집에 들고 돌아와서 그것을 제물로 받고 판다. 그래서 팔판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바로 들어갑니다. 네,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볼게요. 마음에 한획을 끊습니다. 마음에 한획을 끊는다. 무슨 뜻이냐? 마음에 한획을 끊죠? 한획을 끄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마음에 한획을, 작심한 일을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필자입니다. 앞에 일정을 나타내는 기약할 기자 들어가 주죠. 그러면은 기필코 됩니다. 기필코. 어느 날에는 반드시 기필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개 더 해볼게요.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믿을 신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상줄 상자도 들어가 주네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필자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물 같은 말과 칼로 벌한다. 벌할 벌자네요. 그래서 신상필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상 주고 반드시 벌하는 것. 상줄 말할 때 상 주고 벌할 때 벌하는 것. 신상필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비할 비자입니다. 분비할 비자. 자, 분비할 비자는 자, 마음의 한획을 긋고 나면은 자, 작심하고 나면은 땀이 나죠. 자, 물이 분비된다. 그래서 분비할 비자 되겠습니다. 분비할 비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집안에 뭐하는 물은 뭐다? 자, 오줌입니다. 오줌 요자죠. 그 다음에 자, 개 4마리가 입을 받고 먹는 그릇 기자. 그 다음에 자, 벼 한 마리를 받기 위한 과목이다. 과목과자죠. 그래서 비뇨기과 되겠습니다. 비뇨기과. 비뇨기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분비는 나눌 분자 써서 분비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보겠습니다. 숨길 비자입니다. 숨길 비자. 자, 마음의 한획을 보일 시자 들어가네요. 보여주지 않고 숨긴다. 그래서 숨길 비자입니다. 숨길 비자. 자, 귀신이 숨겨놓은 것 같다. 그래서 귀신 신자. 원숭이가 귀신 같다. 귀신 신자죠? 귀신 신자 뒤에 비자 들어가면 신비하다. 신비롭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빽빽할 밀자 되겠네요. 빽빽할 밀자. 자, 집안에서 마음의 한획을 끊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어디 간다? 빽빽한 산에 간다. 그래서 빽빽할 밀자 되겠습니다.
빽빽할 밀자. 그래서 앞에다가 B자 요거 들어가면은 비밀 되겠네요. 비밀, 시크릿 되겠죠? 그렇습니다. 밀자 뒤, 빽빽한 밀자 뒤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새가 어디 모여 있다? 나무 위에 모여 있다. 모일집 들어가면 밀집 지역 되겠네요. 빽빽하게 모여 있는 밀집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밀자입니다. 꿀밀자. 꿀밀자. 자, 집안에서 마음의 한 획을 끝하고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자, 벌들, 곤충들이 가지고 온 꿀에 현혹당할 것이다. 그래서 꿀밀자 되겠습니다. 꿀밀자. 자, 이것이 밀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밀자로 발음된다는 거. 자, 간단한 이야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죠. 자, 그 두 사람이 서서히 만나서 자, 벌처럼 쐈다. 그래서 벌봉자죠. 그래서 봉밀이라고 하면은 벌꿀 되죠. 그러면 밀봉 그럼 뭐 됐습니까? 꿀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검은고 슬자 되겠습니다. 검은고 슬자. 자, 마음의 한 획을 끊고 반드시 뭔가를 한다면은 자, 쌍옥이 옥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은 검은고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아, 이것을 본 것 같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자, 옥 두 개가 부딪히는 언제? 자, 지금 옥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 검은고 금자죠? 그래서 금슬 되겠습니다. 금슬. 자, 비파와 검은고. 금슬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금슬이라고 하는 건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 금슬이 좋다. 금실이 좋다. 그 둘 다 맞는 겁니다. 금슬, 금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검은고 슬자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슬은 자, 유사한 문제로 50회 문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자 문제, 50회 문제. 자, 복습하겠습니다. 마음에다가 한 획을 긋는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필자. 자, 마음에 한 획을 끊고 반드시 하려고 하니까 뭐 물이 분비된다. 분비될 비자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한 획을 끊고 반드시 하려고 하니까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비밀이다. 그래서 숨길 비자 되겠습니다. 숨길 비자. 자, 다음은 집안에서 마음에 한 획을 끊고 반드시 하지 않고 산으로 가서 빽빽한 산으로 간다. 그래서 빽빽할 밀자. 밀입니다. 이것도 밀자. 자, 집안에서 반드시 하지 않고 자, 꿀이 있는 산으로 갔다. 그래서 꿀밀자 되겠습니다. 꿀밀자. 꿀밀. 자, 그러면 반드시 하면은 옥 두 개가 부딪히는 검은고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큰 검은고 슬자. 검은고 슬자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효자 이야기. 겨울인데도 어머니를 위해 풀을 모으러 간 효자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렵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한자입니다. 왜냐? 풀을 모으고 또 풀을 모으죠. 그것이 언제까지? 열흘간 지속됐다. 그래서 빛나는 효자다. 그래서 빛날 화자입니다. 빛날 화자. 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여러분들 자, 불을 켜놓고 집안에서 나무를 심으니까 영화롭다. 그래서 영화영자죠. 영화영자. 그래서 영화롭다 이렇게 되겠네요. 영화롭다. 그렇습니다. 자, 화자 뒤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죠. 총나라에서 피운 불은 촛불이다. 그래서 촛불이죠. 촛불 촉자. 그래서 화촉. 결혼식 때 하죠. 화촉을 밝힌다. 빛나는 불꽃이죠. 축할 때 쓰는 것. 자, 다음에 자작나무 화자입니다. 자, 이 이야기 핀란드 이야기인가요? 자, 일토리 함유된 자작나무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풀을 모으고 또 풀을 모으고 그것이 열흘 동안 지속해서 빛나는 효자들이 발견한 나무는 자작나무다. 그래서 자작나무 화자 되겠습니다. 자작나무 화자. 자작나무 화자입니다. 자, 자일레이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탐스러울 화자입니다. 자, 효자는 복 받죠. 풀을 모으고 또 풀을 모으는 것이 열흘 동안 빛나게 한 효자는 탐스러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스러울 화자입니다. 자, 여기 세 글자 화자로 발음된다는 거. 자, 파악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탐스러울 화자입니다. 다음 요거 빛날 엽자입니다. 자, 엽기네요. 자, 이건 엽으로 발음됩니다. 자, 엽자. 빛날 엽자입니다. 자, 풀을 모으고 또 풀을 모으고 그것이 열흘 동안 한 빛나는 효자는 자, 불처럼 더욱 빛나게 되었다. 그래서 빛날 엽자입니다. 빛날 엽.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엽기라서 빛날 엽입니다. 엽기라고요. 빛날 엽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빛날 화자부터 할게요. 풀을 모으고 또 풀을 모으는 것이 열흘 동안 이어지니까 빛나는 아들이다. 그래서 빛날 화자 되겠습니다. 풀을 모으고 풀을 모은 게 열흘이나 지속되는 빛나는 아들이 발견한 나무는 자작나무 화자 되겠네요. 자, 풀을 모으고서 또 풀을 모으는 빛나는 효자가 탐스러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탐스러울 화자 되겠습니다. 자, 풀을 모으고 또 풀을 모으는
열흘 동안 모으는 자식이 불처럼 빛나게 됐다. 빛날 역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새에 관련 이야기네요. 부수, 새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천간 중에 하나, 새 글자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 하면은 갑을 병정 무기근신 임계할 때 갑을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에. 그래서 갑남 그리고 을여라고 하면은 자, 평범한 남자 여자를 뜻하죠. 갑남을여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빌거리입니다. 빌어서 먹는 거죠. 빌걸자, 거린할 때 쓰죠. 거린, 빌걸자입니다. 자, 사람이 뭘로? 새를 가지고 빌어 먹는다. 새의 재롱으로 사람들에게 빌어서 먹는다. 그래서 빌어 먹을 걸자, 빌걸자입니다. 빌걸자. 자, 사람이 들어가면 거린 되겠죠. 거지, 거린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을 건 자입니다. 말을 건 하늘이라 뜻이죠. 말을 건 하늘 건자죠. 그렇습니다. 자, 햇살이 밝은 날에 자, 빌어먹는 새가 하늘로 갔다 해서 하늘 건 말을 건자입니다. 말은 하늘로 갔다. 말을 건 하늘 건 하늘 건 말을 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 건자로 발음될 때는 자, 원숭이가 뛰어다니는 땅이다 해서 땅곤자죠. 그래서 건곤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뜻합니다. 반대자죠. 51에 반대자 문제 나왔습니다. 건곤 되겠고요. 그리고 말을 건자는 어떻게 쓰느냐? 자, 아닌 것에다가 만든 잔이다. 나무로 만든 잔이다. 그래서 건배 되겠죠. 잔을 말리자 해서 건배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편지찰자입니다. 편지찰자. 자, 나무에다가 써서 새를 잡으라는 편지를 보냈다 해서 편지찰자 되겠습니다. 편지찰자. 편지찰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자, 풀에다가 물을 떨어뜨렸다 해서 떨어질 낙자 해서 낙찰 딱 해서 떨어질 낙자 써서 낙찰 되는 겁니다. 합격하는 게 낙찰인데 떨어질 낙자를 쓰네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름 돌자입니다. 이름 돌자. 돌쇠 할 때 쓰죠. 이름 돌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입니다. 이름 돌자입니다. 자, 돌 밑에 새를 잡으러 들어간 돌쇠. 사람 이름 돌자입니다. 사람 이름 돌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갑자 있죠. 그래서 갑돌이 이렇게 씁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할 때 갑돌입니다. 자, 다음은 구멍공자입니다. 구멍공자. 자, 우리 아들이 자, 새를 잡으려고 판 구멍이다 해서 구멍공자 되겠네요. 구멍공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아들 자자가 들어가면 공자 되겠죠. 자, 유교의 시초 공자 되겠습니다. 공자. 자, 다음은 어지러울 난자 볼게요. 어지러울 난자. 자, 그래서 손톱 달린 짐승을 딱 보여가지고 그 작은 짐승이 멀리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니까 반대로 됐죠.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니까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새가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어지러워졌다. 새가 어지럽게 날아올랐다 해서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어지러울 난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지러울 난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1000명의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힘껏 움직였다 해서 움직일 동자. 그래서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 난동을 부린다 할 때 난동.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 난동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말씀사자입니다. 말씀사자. 자, 손톱 달린 짐승을 작은 짐승이 멀리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으니까 아버지께 매운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말씀사자 되겠습니다. 말씀사자. 그렇죠? 말씀사자 되겠습니다. 말씀사는 사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갓을 쓰고 말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물가에서 옷을 빨아주는 여자가 말로서 사양했다. 사양할 양자죠. 이게 바로 사양 되겠습니다. 사양. 그리고 사직서 할 때 이 말씀사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갈지자 볼게요. 갈지자. 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갈지자입니다. 자, 새죠. 이것도 새인데 벼슬 달린 새가 요요히 간다. 그래서 갈지자입니다. 갈지자. 자, 이 갈지자 있으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갈지자. 갈지자는 어떻게 쓰이느냐? 처음에 뜻 가다라는 뜻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지동지서라고 하면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는 걸 지동지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뭐의란 뜻도 있죠. 뭐뭐의.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세조자 들어가고요. 발족자 들어가죠. 그다음에 자, 갈지자 들어가고 피혈자 들어갑니다. 조족의 피다. 그래서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쓰입니다. 조족지혈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명사 쓰입니다. 대명사.
자,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고사성어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자,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것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것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사랑 애자 들어가고 갈지자 들어가고 무거울 중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지자 들어가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무겁게 여긴다. 애지중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혜 쓰임 알고 계시면 편리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자, 지초지자 보겠습니다. 지초지자. 자, 그래서 벼슬 달린 새가 가서 보니까 난 풀이 뭐냐? 지초다 해서 지초지입니다. 그렇죠? 자, 비 맞은 것처럼 말이 많은데 사람이 만든 무당이 부른 신령이다. 신령 영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영지버섯, 영지가 되는 겁니다. 신령 영자의 지초지자, 영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복습할게요. 자, 새을자입니다. 부수죠. 새 모양. 자, 그렇죠. 사람이 새로 빌어먹는다. 빌걸자. 자, 날씨가 화창한 날에 새로 빌어먹는 사람이 새를 하늘로 보냈다. 하늘, 건, 그리고 말을 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에다 쓴 새를 잡으라는 편지다. 그래서 편지 찰자 되겠네요. 자, 다음은 자, 돌 밑에서 새를 잡는 돌쇠. 이름 돌자입니다. 이름 돌자. 자, 다음은 아들이 새를 잡기 위해 구멍을 팠다 해서 구멍 공자 되겠네요. 구멍 공자. 자, 다음은 손도 딸린 작은 짐승이 멀리서 안으로 들어와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새가 날아가니까 어지럽다 해서 어지러울 난자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손도 딸린 작은 짐승이 자, 멀리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해서 자, 매운 말씀을 들었다 해서 말씀 사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벼슬 달린 새가 유유히 간다 그래서 갈지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벼슬 달린 새가 유유히 가니까 가보니 그곳에는 풀, 지초가 있어서 해서 지초, 지자가 되었네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삶의 자부터 볼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삶의 자부터 볼게요. 자, 그물을 제물로 사는 행위, 산다 그래서 삶의 자죠. 삶의 자입니다.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 네가 공부해서 거둬주었다 그래서 매수라고 하면 사서 거둬들이는 것 매수, 사서 들어오는 것 매입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매자입니다. 자, 선비가 그물을 제물로서 판다 그래서 팔매자 되겠습니다. 자, 선비 하나 때문에 삶매자, 팔매자 구분되는데요. 매매라고 하실 때는 팔매자를 먼저 쓰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손으로 모아놓고 자, 불을 피워서 그릇을 굽는 일에 여생을 다하였다. 다할 진짜죠. 그래서 매진, 다 팔리는 것을 매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희 교재도 여러분들이 매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일속자입니다. 자, 팔매자부터 들어가죠. 자, 그물을 팔려고 그물을 실로 이었다. 그래서 이을속자입니다. 이을속자죠. 그렇습니다. 앞에 있을 존자 들어가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것을 존속이라고 하는 거죠. 존속입니다. 자, 이을속자의 반대말은 자, 작고 작은 자, 작고 작게 도끼처럼 끊는다. 끊을 단자죠. 그래서 이것은 이을속자 끊을 단자 반대자가 되겠습니다. 46회에 반대자 쓰는 문제에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읽을 독자입니다. 자, 선비가 그물을 만들어서 제물로서 팔려고 하는 이유는 자, 성현들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다. 그래서 읽을 독자 되겠습니다. 읽을 독자. 읽을 독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자, 정점에서 멈추니까 다리 휘영청 밝다. 밝을 낭자죠. 그래서 밝게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합니다. 낭독이죠. 자, 다음에 자, 독자 뒤에 자, 많은 사람이 뒤에 작고 작게 서서히 따라가는 사람이다. 뒤후자죠. 뒤후자. 그다음에 자, 다 모여 있는데 느끼는 바가 있다. 느낄 감자. 그래서 독후감 되겠습니다. 독후감. 글을 읽은 뒤에 느끼는 감정 독후감 되겠습니다. 자, 읽을 독자 같은 경우는요. 자, 구절 두자로도 됩니다. 구절 두라는 의미 있는데요. 그때는 자, 글귀 구자 붙어서 구두, 그리고 관리리자 붙어서 이두.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이것이 두로 발음된다. 요거 시험 칠 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그물을 제물을 주고서 산다. 그래서 삶의 자. 자, 선비가 그물을 만들어 제물로서 판다. 그래서 팔매 자. 선비가 그물을 만들어서 제물로서 팔려고 시를 잇는다. 그래서 이을 속자.
자, 선비가 그물을 만들어서 제물로서 팔려고 하는 목적은 말씀을 읽기 위해서다. 읽을 독자까지 됐네요.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 자, 조시 먼저 나오네. 성조자입니다. 성조자. 자, 10마디를 말하다 부수 나오네요. 말하고, 자, 날마다 말하는 조시다. 그래서 성조자입니다. 10마디를 날마다 말하는 조시다. 그래서 조시, 성조자입니다. 다음은 나란히 병자입니다. 나란히 서 있죠. 그래서 나란히 병자입니다. 자, 서 있는 것들이 나란하다. 그래서 나란히 병자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병자 뒤 여러분들 죽은 것을 칼로 나누었다. 나누를 열자죠. 그래서 병렬. 자, 평행되게 나누는 것을 병렬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뒤에 행자 붙이면 병행한다. 두 가지를 같이 한다. 병행한다 되는 거죠. 다음은 넓을 보자입니다. 넓을 보자. 자, 이 병자가요. 위에 붙으면서 이렇게 좀 변형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넓을 보자. 자, 서 있는 것들이 나란히 매일 서니까 매일 날마다 서니까 넓어지겠죠. 사람이 서 있는 사람들이 매일 또 계속 서니까 넓어진다. 그래서 넓을 보자 되겠습니다. 넓을 보자. 넓을 보자는 보통 할 때 씁니다. 보통 곱빼기 말고 보통. 자, 다음에 물 이름 보자 들을게요. 물 이름 보자. 자, 서 있는 것들이 나란히 날마다 해서 넓어져서 물 있는 데까지 갔다 해서 물 이름 보자입니다. 물 있는 데까지 갔다. 물이 들어가니까 물 이름 보 되겠네요. 물 이름 보. 자, 보로 발음되는 건 물 이름 보자입니다. 다음은 족보 보자입니다. 족보 보자. 자, 서 있는 것들이 매일 날마다 나란히 이어져서 넓어지니까 자, 말로 엮어서 족보를 만들었다. 그래서 족보 보자 되겠습니다. 족보 보자. 자, 결의족자 있죠? 자, 방향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아 알린 결의다. 그래서 결의족자죠. 그래서 족보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의를 알리는 족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나라 진짜입니다. 넓을 보자에서 위에 2개 점 탈락한 거 그렇습니다. 자, 서 있는 것들이 매일 나란히 이어지니 2명 빼고 아래 것들이 자,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진나라 진짜입니다. 진나라 진짜 그렇습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날마다 10마디를 말하는 조시다. 날마다 10마디를 말하는 조시다. 그래서 성조자 되겠습니다. 자, 서 있는 것들이 나란히 있다. 나란히 병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날마다 이어지니까 넓어졌다. 넓을 보자. 자, 나란히 서 있는 것들이 날마다 넓어지니까 물에까지 닿았다. 물 이름 보자. 다음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날마다 넓어지니 말씀으로 엮어서 족보를 만들었다. 족보 보자. 다음은 2개 탈락하고 아래의 것들이 나란히 서 있는 아래 것들이 날마다 넓어져서 진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진나라 진짜까지 됐네요.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잔뜩 들어가는 이야기네요. 보겠습니다. 자, 성노자입니다. 대통령의 성함 중에 노무현 대통령 계셨죠? 성노자입니다. 자, 호랑이를 잡으려고 어디다가 밭에다가 그릇을 둔 노시다. 그래서 성노자입니다. 성노자, 밭에다가 미끼를 던져놓은 성노자 노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호랑이를 잡으려고 밭에다가 그릇을 둔 노씨가 덮고 있는 풀은 갈대다. 그래서 갈대로자 되겠네요. 갈대로자. 갈대밭에 숨어있는 노씨 되겠습니다. 자, 노자 뒤에 여러분들, 자, 주관할 관자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 노관이라고 하면은 갈대로 만든 피리, 노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로로자입니다. 화로로자. 자, 호랑이를 잡기 위해 밭에다가 그릇을 둔 노씨가 핀 불이 화로다. 그래서 화로로자입니다. 호랑이 고기를 생각해 화로에 불을 지폈네요.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 화로. 자, 화로 할 때 불 화자 쓴다는 거. 그래서 화로입니다. 화로는 쓰기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막집 여자입니다. 농막집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은 집. 자, 논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 농막입니다. 농막집 여자입니다. 자, 노씨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자, 밭에다가 그릇은 노씨가 사는 집이 바로 농막집. 변변한 형편이라는 거죠. 변변치 않다. 자, 농막집 여자입니다. 농막집 여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자, 석삼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품파는 것을 머리로 돌아본다. 돌아볼 고자. 그 다음에 자, 풀초자 들어가네요. 날마다 풀초자. 그 다음에 고집 여자. 아, 농막집 여자 들어가죠. 농막집 여자 들어가면은 농막집 여자가 들어간다면은 아유 힘들다. 자,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유비가 3번 농막집을 방문한 삼고초려가 되겠습니다. 삼고초려. 자, 그렇습니다. 생각할 여자 보겠습니다. 자, 호랑이를 잡지 못한 것, 어디서? 밭에서 잡지 못한 것을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릇 부수 빠지고 마음이 들어갔죠?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할 여자입니다. 생각할 여자. 자, 사람이 기억을 만드는 것은 백성을 생각했었다. 생각할 염자죠. 생각 염자. 그래서 염려한다. 생각한다는 거죠. 걱정하는 것. 염려 되겠습니다. 자, 일천천자 들어가고요. 천여, 일. 자, 일을 실자가 들어가면은 자, 1000가지 생각 중에 한 번의 실수가 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한 번 실수하기 마련이다. 천여일실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각할 사자입니다. 생각할 사자. 자, 어디서 생각한다? 당연히 밭에서 생각하죠. 자, 호랑이를 잡지 못한 것을 밭에서 생각한다. 생각할 사자. 자, 유사한 자. 자, 서로 마주보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할 상자, 사상 되겠습니다. 사상, 생각하는 것, 사상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호랑이를 잡을 마음으로 자, 밭에다가 그릇을 둔 노씨, 성노자 되겠네요. 자, 밭에다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릇을 둔 노씨가 자, 덮어 쓰고 있는 풀은 갈대다. 갈대로자 되겠네요. 다음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밭에다가 그릇을 둔 노씨가 피운 불은 화로다. 그래서 화로로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자, 밭에다가 그릇을 둔 자, 노씨가 사는 집은 농막집이다. 농막집 여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랑이를 잡으려는 마음을 밭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할 사자입니다. 생각할 사자, 마음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밭에서 다시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 사자 되겠습니다. 이건 생각할 여자고요. 이것은 생각할 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활기차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풀림자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자, 나무와 나무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수풀이다 해서 수풀림자 되겠네요. 수풀에서 일하는 게 뭐죠? 임업 되겠죠? 자, 양의 나무 위에서 보는 일이다. 일업자. 그래서 임업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풀 3자 들어갑니다. 나무 목자가 3개 들어가서 수풀 3이네요. 자, 나무와 수풀이 있는 수풀이다 해서 수풀 3자 되겠습니다. 수풀 3자 뒤에 여러분들 자, 별이로 만들어진 그물을 벌렸다. 벌릴라자. 그 다음에 1만 만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네요. 삼라만상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을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답답할 울자입니다. 아이고 머니나 이렇게 어려운 글자가 나왔네요. 이거 따지고 보면은 결코 어려운 글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여기 자꾸 NG 났습니다. 자, 답답할 울자 한번 볼게요. 답답할 울자 보겠습니다. 자, 수풀 사이에 그릇 부수죠. 그릇을 두고 또 다른 그릇에다가는 먹이를 담아두고 덮어두고서 빗술을 들고 기다렸지만 털 하나 보이지 않아 답답했다 해서 답답할 울자입니다. 여러분들 써보세요. 계속 써보시면 손에 익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 써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답답할 울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다 여러분들 울타리 안에 벼슬아치가 손으로 누른다 해서 누를 억자죠. 그래서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빛날 빈자, 빛날 빈자입니다. 이름에 많이 쓰죠. 빛날 빈자. 자, 수풀에서 사람이 보입니다. 털이 반사되어 빛난다. 동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죠. 그래서 빛날 빈자입니다. 빛날 빈자. 빛날 빈자. 이름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좋아하시는 원빈 씨. 원빈 씨는 가명이라서 이 빈자를 안 씁니다. 가명입니다. 원빈. 자, 하여튼 빛날 빈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할금자입니다. 자, 수풀에서 자, 조상 신을 모시는 것을 금지한다. 금한다 해서 금할금자 되겠네요. 금할금자. 가둬놓고 금하는 것 감금 되겠죠. 자, 볼감자 씁니다. 사람이 모아놓고 신하와 자, 그릇을 본다. 볼감자. 감금 되겠죠. 감금. 자, 그렇습니다. 초나라 초자 볼게요. 초나라 초자. 한나라의 반대말이 장기판에 많이 보셨습니다. 초나라 초자. 자,
숲을 떠나서 발로 넘어간 초나라다. 그래서 초나라 초자 되겠습니다. 초나라 초자. 초나라 초자 뒤에다 여러분들 배우셨죠? 자, 지아비가 물을 건너간 한나라. 그다음에 자, 뜻지자 들어가면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의 건국기를 담은 초한지가 되겠네요. 초한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주춧돌 초자. 주춧돌이란 것은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이죠. 주춧돌 초자입니다. 자, 숲을 발로 떠나서 간 초나라에서 자, 돌로 주춧돌을 삼았다 해서 주춧돌 초자입니다. 주춧돌 초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죠. 사다리를 모든 그가 자, 만든 땅의 터다 해서 터기자. 그래서 기초 되는 거죠. 기초, 베이직, 기초 되겠습니다. 기초. 자, 복습합니다. 자, 나무와 나무가 있으니까 수풀이다. 수풀림자. 자, 나무가 3개 있으니까 수풀이다. 수풀 3자입니다. 자, 다음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릇을 두고서 다른 그릇 안에는 먹이를 두고 덮어두고서는 빛을 두고 기다렸는데 털 하나 보이지 않아 답답했다. 답답할 울자입니다. 이거 답답할 울자입니다. 자, 나무와 나무의 수풀에서 털이 빛난다 해서 빛날 빈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나무와 나무가 있는 수풀에서 신을 모시는 걸 금한다 해서 금할 금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무와 나무를 발로 떠나서 초나라로 갔다. 초나라 초자 되겠고요. 자, 나무와 나무를 떠나서 초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돌 가지고 주춧돌을 삼았다 해서 주춧돌 초자까지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